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 만나면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조지아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한국인 300여 명. 이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상 예. 가장 큰 규모의 이민 단속이고 예. 또 그것이 한미 동맹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중무장한 헬기가 뜨고 또 건물 입구에는 장갑차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는 쇠사슬로 묶어서 무려 475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중에서 현재 한국 국적자만 300명 이상 있는 한미 외교사에도 뭐 길이 남을 엄청난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저기에 가 있는 분에 체포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미국에 불법 이민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서울에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 짓는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현지의 기술 지도사로서 대부분 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단속했다. 자, 이게 한미 간에 서로 간의 법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법대로 하자면요. 이게 J비자라든지 또는 완전 이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고 가는 것이 합법적인데 현재 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B비자는 사업 비자입니다. 또는 전자 비자를 받고 갔단 말이죠. 미국 시각으로서는 불법일 수가 있지만 한국 시각으로 볼 때는 미국에서 빨리 공장 지어달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여권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비자를 가지고 갔고 이 사업 비자는 현지에서 돈을 받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받은 게 아니다. 돈은 한국에서 받았다. 이러니까 이 대목은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목을 이번에 꼭 집어서 그것도 수개월간 기획 조사를 했다. 물론 이번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때리기 위한 한국 공격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국내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데에 훨씬 더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그게 한국이었고 또 이 한미 동맹 우리는 지금 미국의 투자를 미국적 요구로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전에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전격 체포를 했었어야 됐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어떻게 출국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이민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들어오면 불법 체류 중에 자신들이 들어온 거로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는 미국 못 갑니다. 그래요? 현재 미국 규정에요. 5년간은 무조건 추가 비자도 안 나오고 5년 후에도 완전 예외적인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국 사람 전 세계를 띄워서 그 구금된 300명을 빨리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인신구속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민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대목에 대한 또는 이민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한미 간에 특별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해주겠다는 이런 조처가 없다면 전과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외교적 협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법 개정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습니까? 예, 미국의 시각도 지금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이 우파 극우 단체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그 일자리를 미국 사람한테
온전히 주지 않고 자기들이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대목은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요. 자, 미국의 민주당, 특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바이든 정부 때 투자를 결정한 거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정의선 현대 회장이 더 투자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라고 그래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재를 가하면 어떻게 미국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중대한 진전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 해외 투자,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비자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자. 자, 이런데 지금 호주는 이 부분에서 그렇죠. 무역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특별 우대를 받기로 다 합의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전혀 합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미국 법상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국에 이걸 풀어줄까? 이게 만약에 풀어주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이번에는 적어도 좀 강경 대응을 해서 그렇다면 미국 투자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렛대를 갖고, 특히 마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양 조선술 기술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인데 그 기술 인력이 미국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들에게 한국에서 미국 가는 마스카 프로젝트 팀에게 저런 특별 비자를 안 준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부터 정말 한미 간에 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빅딜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미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도 열고 비자 체계나 이런 부분을 점검 개선한다고 나섰습니다. 정치적인 것들 다 빼고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나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우리 차원에서 잘못한 것들도 좀 있는 겁니까? 그게 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물론 그게 너무 애매하고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정법 차원에서 보면 왜 전문 투자 비자를 받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인데 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빨리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자는 안 주면서 계속 강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낼 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1 비자를 받았을 때 이게 비즈니스 비자잖아요. 예. 가서 무역 상담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 돈 버는 행위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법인이 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 예. 아니다라고 서로가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메가톤급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137만 호를 착공한다고 그랬는데요. 137만 호가 어느 정도냐? 이게 좀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산본, 또 고양 이런 5개 지역 현재 그 가구 수가 모두 합하면 약 30만 호입니다. 그런데 137만 호를 5년간 착공한다는 건 그 5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5년 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년 짓겠다. 엄청난 규모죠. 예. 이 목표를 그대로 이룰 수만 있다면 상당한 공급이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과거 정부들은요. 이게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대부분 그 당시도 200만 원을 짓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것은 인가 기준이었습니다. 인가 기준. 그냥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도 그 이후에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하려면 한참 하세월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137만 호 짓겠다. 135만 호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135만 호 매년 27만 호씩 짓는다. 이
대책은 착공 기준입니다. 일단 건물을 건설에 시작하겠다. 그런 면에서 훨씬 또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하나 굉장히 달라진 과거 대책과 달라진 것은 과거 대책은 LH공사가 땅을 팔거나 또는 민간이 직접 땅을 확보해서 민간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짓는 건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민간은 수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물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 계획과 민간의 착공 실적이 좀 어긋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135만 원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짓겠다. 예. 자, 직접 짓는다는 게 수리질, 못질까지 LH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LH의 예산 문제인데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속도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한 정책 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상당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의 무게 중심을 상당히 많이 뒀다.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한 규제 지역 내 LTV 50%에서 40%를 강화합니다. 또한 또 전세 대출 한도 제한 역시도 강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907 대책은 거의 대부분 공급 대책입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수요와 관련된 은행 대출을 할 때 LTV라는 게 loan to value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총 자산 가치의 몇 %까지 대출해주는 그 한도인데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이러면 금융기관에서 50%인 5억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포인트 더 낮춰서 4억 이상은 대출 못한다. 이렇게 어떤 또 하나의 수요 억제책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전세가 전세 가격을 올리고 또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현재 1가구 1세대인 경우에는 전체 1가구당 2억 원 이상은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수요 억제책까지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까지 발표가 됐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지금 주 5일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바뀔 수 있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배경과 그리고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 이제 공휴일이 되고 나머지 5일을 하루에 8시간씩 뭐 그중에서 특근 수관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해왔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4.5 또는 4일, 주 4일 근무제가 속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4.5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은 한 주는 근무하고 한 주는 쉬고 요게 4.5 주 4.5일 근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살 권리 또 쉴 권리 이런 것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국제 노동기구의 어떤 추세 이런 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우리 경제 지금 갈 길이 먼데 좀 더 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주 4.5일 근무제를와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공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잘 도출해서 마찰 없이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이 대목이 우리의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님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하십니까? 저는 원래 일주일에 주 5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요즘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현실적으로 사실 뭐 4.5일제 이런 것들 논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 시간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4.5일제가 논의가 되면서 앞으로 좀 이걸 계기로 보완해야 가야 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그 노동의 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일단 출근해서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하면서 가장 쇼크를 받았던 게 미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전화를 잘 못 받아요. 핸드폰 전화라고 해서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주어진 시간 제한돼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좀 그 경계선이 오락가락하는 대목도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계 추세에 맞게 노동 시간을 낮추는 게 대세라면 낮추면서도 그 일의 집중도는 좀 높여가는 그런 데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자, 경제 현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